안녕하세요. 오늘의 인생 수업입니다. 혹시 대화를 하다가 딱 거기까지 말이 올라왔는데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아 입을 꾹 다물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거 있잖아, 그 사람 말이야. 말은 입술 끝에 걸려 있는데 이름이나 단어 하나가 나오지 않아. 답답했던 그 순간 참 많으셨죠? 예전엔 술술 나오던 말이 요즘 들어 자꾸 막히기 시작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내가 이제 진짜 나이 들어서 그런 걸까? 혹시 치매의 시작은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자꾸만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현상은 대체로 정상적인 뇌의 작동 방식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오히려 너무 걱정하지 마셔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말할 때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이유와 그 해결책을 하나씩 짚어보며 우리의 뇌를 다시 건강하게 깨우는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럴 때 자주 겪는 현상 중 하나가 설단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 알고 있는 단어인데 혀끝에서만 맴돌고 입 밖으로 도무지 나오지 않는 경우를 말하죠. 이건 기억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정보를 꺼내는 연결망이 일시적으로 약해진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단순히 단어 하나만 꺼내는 게 아니라 빨간색, 과일, 달콤함 등 다양한 정보가 연결되어 동시에 불러와집니다. 그런데 이 연결고리가 약해지면 중심 단어는 빠지고 주변 정보만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억지로 단어를 떠올리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뇌는 오히려 더 긴장하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모래를 손에 쥐려 하면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생각나는 단어 주변의 정보를 먼저 꺼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배우 이름이 생각 안 난다면 그 배우가 출연했던 영화나 맡았던 역할, 특징적인 외모 등을 순차적으로 떠올려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뇌는 주변의 실마리를 따라 결국 중심 단어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방법, 바로 말을 천천히 하는 습관입니다. 급하게 말하려 들면 뇌는 조급함을 느끼고 더더욱 단어를 꺼내기 어렵게 되죠. 반면 천천히 여유 있게 말하면 뇌는 시간을 벌게 되고 기억도 보다 부드럽게 꺼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자주 말하는 습관입니다. 한 단어라도 자주 입 밖으로 내는 것, 익숙한 단어라도 소리내어 말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이건 자주 쓰는 정보야 하고 판단해서 더 빠르게 꺼내 쓸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세 가지, 억지로 떠올리기보다 주변 정보부터 접근하기, 말하기 속도를 천천히 조절하기, 단어를 입 밖으로 자주 내며 뇌를 활성화하기, 이 세 가지 작은 실천만으로도 그거 있잖아라는 말이 점점 줄어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더 부드럽게 흘러나오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한 가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를 보고 듣고 접하지만 막상 기억하려고 하면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어제 읽은 뉴스인데 내용이 잘 떠오르지 않고 누군가 이야기한 말을 들었는데 그 핵심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건 단순히 깜빡했다는 말로 넘기기엔 너무 잦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스마트폰 중심의 정보 소비 습관입니다. 특히 짧은 영상, 자극적인 이미지, 빠른 전환의 뉴스들에 익숙해지면 우리 뇌는 정보를 깊이 있게 저장하지 않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쇼츠 영상처럼 몇 초 만에 넘겨버리는 콘텐츠에 익숙해지면 뇌는 이건 곧 필요 없을 거야 라고 판단하고 장기 기억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더 기억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뇌는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기관입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정보는 저장하지 않고 중요하다고 반복해서 알려주는 정보만 따로 관리하죠. 문제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소비하는 정보는
대부분이 뇌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멀티태스킹도 큰 영향을 줍니다.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뉴스를 보고 동영상을 보다가 쇼핑 앱을 켜고 그 와중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식의 하루. 이 모든 정보가 동시에 들어오면 뇌는 기억을 정리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결국 단어를 꺼낼 순간에 뇌는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의 일에만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책을 읽을 땐 책만, 뉴스를 볼 땐 뉴스만, 누군가와 대화할 땐 오롯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런 습관이 단어를 더 정확하게 꺼내게 하고 기억을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 줄이기입니다. 특히 의미 없이 넘기는 짧은 콘텐츠를 줄여야 합니다. 정보는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기억에 남습니다. 빠르게 넘기는 것에 익숙해지면 생각하는 속도마저 조급해지고 머릿속은 자꾸 멍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일수록 조금 천천히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누가 질문을 했을 때 잠깐 멈추고 생각을 정리한 후에 대답하는 것. 이 짧은 여유만으로도 뇌는 훨씬 정돈된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기억력은 단순한 저장 능력이 아니라 정리하고 꺼내는 능력입니다. 정보를 흘려보내는 습관 대신 단 하나의 메시지라도 제대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도 들리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마음으로만 느껴지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것을 보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듣기 위해 정작 뇌에 기억할 공간을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줄여보세요. 화면 속 세상을 덜 보고 내 안의 생각과 기억에 조금 더 집중하는 하루. 그 작은 변화가 말할 때 머뭇거리지 않는 두뇌로 우리를 바꿔줄 것입니다. 한때는 자연스럽게 입에서 흘러나오던 말들이 이제는 한참을 머릿속에서 맴돌다 겨우 튀어나오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왜 이렇게 단어가 안 떠오르지? 내가 정말 기억력이 떨어진 걸까? 하지만 그 원인은 생각보다 단순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단어를 쓰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뇌는 자주 사용하는 정보를 앞쪽에, 잘 쓰지 않는 정보는 점점 뒤편으로 밀어두는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단어도 쓰지 않으면 잊혀지는 겁니다. 자주 사용하는 PIN 번호는 눈 감고도 누를 수 있지만 예전에 외웠던 집 전화번호는 희미해지는 것처럼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비슷한 사람과만 대화하고 새로운 책이나 콘텐츠를 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표현의 폭이 좁아지고 맙니다. 그거 있잖아. 그 느낌이 좀 이상했어. 그냥 뭐 그랬어. 이런 식의 막연한 표현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정확한 언어를 떠올리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조금만 다른 표현을 의식적으로 사용한다면 단어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는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재밌었어는 흥미로웠고 기억에 남았어. 예뻐는 고요하고 우아한 분위기가 있었어. 좋아하는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해졌어. 짧고 단순한 표현에서 벗어나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섬세한 단어를 골라보는 것. 이게 바로 뇌를 훈련시키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소리내어 말하는 연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책을 읽을 때도 대화를 나눌 때도 머릿속에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소리를 내어 단어를 꺼내는 것.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기억력을 놀랍게 변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뇌는 쓰기와 말하기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눈으로만 보고 넘어간 단어는 쉽게 사라지지만 입 밖으로 내어 말한 단어는 더 깊이 저장됩니다. 그래서 매일 한 단어씩이라도 의도적으로 바꿔 말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이런 연습을 해보세요. 책을 읽을 때 하루에 한 문단은 꼭 소리내어 읽기. 익숙한 표현 한 가지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꿔 말하기.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땐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문장을 이어가기.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단어가 머뭇거리지 않고 정확하게 떠오르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늙는다.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표현을 배우고 입 밖으로 내어 말할 때 우리의 뇌는 더 젊고 더 유연해집니다. 그러니 말이 줄어드는 나이가 아니라 표현이 넓어지는 나이로 우리의 시간을 다시 설계해보는 건 어떨까요?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막상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 몰라 허공을 바라본 적 있으시죠? 머릿속에는 분명 이야기의 흐름이 있는데 단어 하나가 빠지면서 모든 문장이 끊겨버리는 그 순간, 특히 중요한 이야기일수록 혹은 낯선 사람 앞일수록 이런 경험은 더 잦아집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흔히 생각보다 말이 느려졌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생각하는 속도가 말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작업 기억의 과부하라고도 합니다. 작업 기억은 뇌의 임시 메모장 같은 기능입니다. 지금 이 순간 처리해야 할 정보, 말하고자 하는 주제, 문장의 구조, 감정까지 모두 이 작업 기억에 쌓여야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모장의 용량은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 결과 생각은 이어지는데 단어 선택이 늦어지고 말은 자꾸 멈추게 되는 거죠. 특히 이런 순간엔 상대방의 시선이나 반응까지 의식하게 되면서 더더욱 말이 막히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억지로 단어를 끌어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급하게, 정확하게 말하려는 압박감은 오히려 뇌를 위축시키고 말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말을 천천히 이어가세요. 단어 하나에 집착하지 말고 그 단어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세요. 예를 들어 헤어드라이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머리 말릴 때 쓰는 기계라고 풀어서 말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는 흐름이지 정답처럼 완벽한 단어가 아닙니다. 둘째, 생각을 줄 세워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말이 막힐 때 대부분은 머릿속에 너무 많은 생각이 동시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하나로 좁히고 그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풀어내면 작업 기억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셋째, 중요한 대화 전에는 핵심 단어를 메모로 정리해 두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회의, 발표, 모임처럼 긴장감이 높을수록 뇌는 실수를 피하려고 방어적인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럴수록 핵심 단어 하나라도 미리 익혀두면 말문이 막히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말을 멈추지 않는 것 자체가 해결 방법입니다. 그게 뭐더라 하고 끊어버리는 순간 뇌는 생각의 흐름을 멈춰버립니다. 반면 이런 경우에 자주 사용하는 물건인데요처럼 맥락을 이어가면 뇌는 자연스럽게 다시 필요한 단어를 찾아내게 됩니다. 이처럼 생각을 말로 옮기는 과정은 기술입니다. 연습하고 구조화하고 천천히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누구든 다시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빠르게 가고 싶다면 돌아가라.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하려 할수록 엉키고 천천히 정리하면 훨씬 정확해집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생각을 말로 꺼낼 때 조금만 천천히, 그리고 단어 하나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말의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가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뇌는 우리가 시간을 주면 그 시간만큼 선명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말을 꺼내려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던 경험 있으시죠?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생각하고 있던 단어였는데 입을 열자마자 사라져버립니다. 그 당황스러움, 그리고 어색한 정적 속에서
어떻게든 말을 이어가려 애쓰는 그 초조함.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기억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큰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불안과 스트레스입니다. 이 감정들이 뇌의 회상 기능을 직접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 뇌에서 단어를 조합하고 기억을 꺼내는 역할을 하는 곳은 전두엽입니다. 하지만 불안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전두엽의 활동은 둔해지고 대신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이 말은 곧 뇌가 이성적인 판단보다 생존 본능에 집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뇌가 말합니다. 지금은 단어를 떠올릴 때가 아니야. 실수하면 안 돼. 빨리 빠져나가야 해. 결국 단어는 뒤로 밀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도망칠 준비를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자리일수록 이 현상은 심해집니다. 발표 중, 회의 중, 혹은 면접처럼 다른 사람의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 말을 하려다 막히는 건 기억력이 나쁜 게 아니라 뇌가 과도한 긴장으로 위기 상황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뇌에게 지금은 괜찮아라고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과 의식적인 전환입니다. 첫 번째로 깊은 숨을 쉬세요. 긴장을 느끼면 우리는 모르게 호흡이 짧아지고 그 짧은 호흡은 뇌의 불안 신호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그럴수록 단어는 더 숨어버리죠.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단 몇 번의 호흡만으로도 뇌는 다시 안정을 되찾고 잃어버린 단어를 하나씩 꺼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머릿속이 하얘졌을 때는 단어 하나라도 꺼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뭐더라 하고 멈추지 말고 그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제품 말인데요. 이렇게 말의 흐름을 이어가 보는 겁니다. 그렇게 단어를 에둘러 표현하다 보면 중심 단어는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핵심 단어 하나만 떠올리세요. 모든 문장을 완성하려 애쓰지 말고 중심 단어나 키워드 하나만 기억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예를 들어 건강식품이란 단어가 생각 안 날 때는 몸에 좋은 거, 면역력, 비타민 같은 주변 단어들로 머릿속을 정리해보면 잊었던 단어가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긴장을 정상적인 반응으로 받아들이세요. 누구나 말할 때 긴장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망가진 게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두려움으로 확대 해석하는 습관입니다. 그러니 말이 막힐 때마다 아, 내가 또 실수했구나가 아니라 내가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 천천히 다시 정리하면 돼.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방식으로 뇌의 반응을 다뤄주세요. 말은 속도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 뇌는 때로 멈추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걸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자세가 무엇보다 큰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기억력은 원래 타고나는 건가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있는 게 늘어나는 건가요? 물론 뇌의 신경세포는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기능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일상의 습관입니다. 기억력은 타고나는 능력이라기보다는 반복과 사용을 통해 강화되는 능력입니다. 마치 근육처럼 말이죠. 쓰지 않으면 퇴화하고 매일 조금씩 쓰면 되살아나는 게 뇌의 특징입니다. 특히 말과 관련된 기억력은 단어를 얼마나 자주 입 밖으로 꺼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눈으로 읽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것보다 직접 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말을 하는 순간 뇌는 단어를 찾고 문장을 구성하고 억양과 감정을 조절하며 엄청난 양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뇌를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떤 훈련을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하루에 한 단어, 말로 꺼내기. 어렵거나 생소한 단어 하나를 정해서 그걸 설명하는 문장을 직접 만들어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 중용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면 중용은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지키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해 보는 거죠. 이 작은 말하기 훈련이 뇌에선 깊은 회상의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소리내어 읽는 습관. 책을 읽을 때나 신문을 볼 때 하루에 단 몇 문장이라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뇌는 이 단어는 중요하구나 라고 판단해 더 선명하게 저장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반복되는 단어 바꾸기. 늘 쓰는 말들 중에서 괜찮아요, 그랬어요, 좋았어요 같은 익숙한 표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꿔보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좋았어요. 대신 차분하고 따뜻한 기분이었어요. 그랬어요. 대신 그 상황이 당황스럽긴 했지만 잘 넘겼어요. 이렇게 말의 밀도를 높여보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이 풍부해지면 자연스럽게 단어도 다양해지고 기억력 역시 활발히 움직이게 됩니다. 네 번째, 의도적인 회상 연습. 하루가 끝나갈 때쯤 오늘 누굴 만났더라? 어떤 이야기를 했지? 점심은 뭐였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뇌에게 기억을 꺼내야 해라는 신호를 보내고 그 결과 기억 회상 능력이 훈련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를 만들어 보기. 친구와 통화할 때, 가족과 대화할 때,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이야기 형태로 말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병원에 다녀왔어 대신 오늘 병원에 갔는데 대기실에서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어. 이렇게 흐름과 맥락이 담긴 말은 뇌를 더욱 풍성하게 자극합니다. 이 모든 습관은 대단한 의지나 시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루에 한 번 입 밖으로 단어를 꺼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기억을 의식적으로 떠올리는 것.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놀라울 정도로 다시 반응합니다. 기억력은 있는 것이 아니라 방치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뇌는 언제든 다시 길들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한 문장을 더 말해보는 것, 지금 한 단어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보는 것, 그 한 걸음이 지금까지 놓쳐온 자신감을 되찾는 길이 되어줄 겁니다. 말을 하려다가 자꾸 멈추게 되는 순간, 그 불편함 속엔 사실 아주 중요한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의 방식이 뇌를 잠재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같은 사람과만 이야기하며 같은 생각만 머릿속에 담아두게 되었죠. 그 익숙함 속에서 뇌는 점점 더 느려지고 단어는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불편함은 바로 지금이야말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건 기억력이 나빠졌다는 절망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새롭게 말해보라는 뇌의 요청입니다. 그 단어 하나를 찾기 위해 더 풍성한 표현을 쓰고 더 천천히 생각하며 더 깊은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놓쳤던 나 자신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6가지 변화, 단어를 억지로 떠올리기보다 연결된 정보를 활용하는 습관, 스마트폰과 멀티태스킹을 줄이고 한 가지에 집중하는 태도, 단어를 다양하게 바꾸어 말하고 소리내어 표현하는 훈련, 생각과 말을 잇기 위한 천천한 말하기, 불안을 다스리는 호흡과 자기 조절, 하루 속 기억 회상과 이야기 중심의 대화 훈련. 이 모든 건 결국 뇌를 다시 깨어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뇌는 놀랍도록 유연한 기관입니다. 단지 익숙한 길을 반복할 뿐이지 새로운 자극이 주어지면 언제든 다시 반응하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말수가 줄고
표현이 단순해지고 대화가 버거워지곤 합니다. 그건 뇌가 퇴화해서가 아니라 뇌를 쓰는 방식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흐름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익숙한 말 대신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고, 정보를 소비하는 대신 정보를 말로 정리하고, 조급하게 말하려는 습관 대신 천천히 꺼내는 여유를 가지는 것. 그 변화 하나하나가 우리의 뇌를 더 선명하게, 우리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말이 막히는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건 늙어가는 증거가 아니라 다시 깨어날 준비가 된 뇌의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당신의 일상 속에서 어떤 순간이 떠오르셨는지, 또 어떤 표현을 바꿔보고 싶은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새로운 용기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연결이 이 채널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삶을 다시 빛나게 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